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젤입니다. 주말인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 시점은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아마 한 화요일쯤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오늘도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내고 와서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오늘은 하던 얘기를 잠시 멈추고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약간 제가 또 팟캐스트가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꼭 연속극은 아니니까요. 제가 저번에 삼성에서 이제 약간 끊었는데 그 부분은 요 특별판 이후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던 거긴 한데 이 프랑스라는 나라, 프랑스인들에 관한 정말 뭔가 주관적이긴 하지만 또한 객관적인 그런 특징들을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들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 달 살기, 뭐 아니면은 뭐 길어봤자 1, 2년 이렇게 살아보고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막 떠드는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싫어합니다. 사뭇 건방지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적어도 이 나라는 어떻고,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10년은 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물론 한 10년을 넘게 살았어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10년이 넘게 산 이방인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냥 쭉 젖어서 살다 보면 뭐가 문제고 정말 특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 그것이 너무나 자기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산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고. 근데 이방인으로 살다 보면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그것을 그들의 특징, 그 나라의 특징이라고 단정을 지어볼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좀 살았지만 미국 얘기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살았던 곳이 끼케야 LA 근처예요. 그리고 LA라는 곳은 워낙 다인종이 많이 있는 곳이고 특별히 조금 더 특징을 잡자면 한인하고 멕시칸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곳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미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또 엄청 다른 컬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부에서 조금 살아보고서 이런 애 저런 애 말하기가 힘들고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본 자체가 원래 그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들이 그냥 이건 우리 땅이다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잘 알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평생 살았다고 해도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땅덩어리가 크고 주마다 또 법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다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메리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좀 살다 보니까 계속 고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나름 공부도 해보고 그래요. 왜 그럴까? 도대체 얘네는 왜 이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크게 특징을 몇 개 잡아보면 이게 좀 할 얘기가 많아지면은 몇 번 나눠서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갑자기 이거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이유가 그 원인이 된 것부터 얘기를 하면 저희 동네에서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뚜알이라는 동물원이 있어요. 그 동물원도 있고 그 옆에 성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사파리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우리나라 용인 에버랜드나 이런 데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많이 조잡해요. 근데 딱히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렇게 잘 해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우리랑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족관도 그렇고, 뭐, 가보면 정말 실망 그 자체거든요. 근데 요만요만한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데를 안 갈 수가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갈 데가 진짜 없으니까 그 우리나라처럼 무슨 키즈 카페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비스무리한 건 있는데 가보면 정말 위생 너무 더럽고 파는 것도 진짜 쓰레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고 그 실내여가지고 땀 냄새 너무 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처럼 막 아르바이트생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되게 친절하게 여기저기 막 배치가 돼가지고 애들의 안전을 신경을 써주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뭐 너네는 놀아라. 그 사람들 그냥 돌아다니면서 누가 훔쳐가나 이런 거나 보고 공 훔쳐가나 아니면 뭐 화장실 들어갈 때 쓰레빠 가져가나 이런 거 보고 근데 그게 그런 이유가 진짜 가져가. 진짜 가져가는 인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줘도 안 할 것 같은데 그걸 또 훔쳐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그 사람들이 흑인이다, 중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싫지만 제가 이때까지 본 바에 의하면 10중 8구는 그쪽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도난이 방지되어야 되는 게 더 큰 목적이지 거기서 노는 애들이 다치거나 말거나 이런 거에 되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 애가 뭐 다쳤다. 그럼 엄마가 이제 그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데를 별로 데려가고 싶지가 않고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도 한 두 번 데려가 보고 학을 떼고 그리고 거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픈된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데가 이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나 뭐 이런 데잖아요. 물론 저는 항상 그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또 그게 딜레마인 거 아시죠? 그게 없어지는 게 맞지만 또 그거를 우리가 딱 끊고 안 가면 거기 있는 동물들이 굶어 죽잖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점점 쇠퇴돼 가지고 아예 하나씩 하나씩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일단 열려 있는 곳은 가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하여간 그 동물원을 저희가 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가 2012년인데, 물론 그 전에 남편이랑 잠시 살았다가 미국 갔다가 다시 온 거라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 발을 디딘 건 2009년이에요. 그때 왔을 때는 여기서 살아야지? 그러고 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갔던 곳이 니스여가지고 정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그래도 LA가 최고야. LA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2, 3년 지내다가 다시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012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터를 잡고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12년째잖아요. 그때 처음 왔을 때도 애들이 하나는 뭐 3살이 다 되어 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2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이게 3살, 2살이면 둘 다 아직 유모차가 필요해요. 물론 걸을 줄은 알지만 걔네가 오래 지구력 있게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 부부가 유모차 하나씩 가지고 각자 밀면서 그 동물원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파리를 살았기 때문에 파리 그 피라미드 쪽에 가면 아침 일찍 그 동물원으로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가가지고 동물원을 막 애들한테 이건 사자야, 이건 호랑이야 막 보여주는데 걔네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 자체가 부모 만족인 거예요. 우리는 얘네를 데리고 왔다, 동물원에. 나는 좋은 부모다. 나 너무 고생하고 막 학을 떼고 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고 약간 질리면 수족관도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동네에 살고 나서는 이 동물원을 정말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 한 번씩은 뭐 연간 회원권도 끊어가지고 연간 회원권을 끊으면 정말 뭐 2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거기 있는 동물이 다 내 애완동물 같아. 막 아는 애 같고 그 순서 다 외우고 미어캣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원숭이들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애들도 다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애들이 뛰어다녀도 불안하지도 않아. 얘네도 길 다 알고 나도 얘네가 뭐 어디 가 있는지 알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다 컸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그만 가자 이랬었는데, 작년에 우리 꼬마가 뼈뼈라에 걸렸을 때 그럼 애가 좀 몸이 안 좋고 이런데 집에만 있기가 또 우울하니까 또 동물원을 간 거예요. 갔더니 그때 스페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식구가 한 번 들어가는 돈이 12만 원이면 뭐 만약에 2번으로 끊어. 그럼 15만 원에 2번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또 혹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애매하게 20만 원이다. 그럼 24만 원보다 조금 싸니까 에이 그냥 됐어 이럴 텐데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2번에 3만 원만 더하면 온 식구가 한 번 더 오는 거야.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도 또 사람이 상술에 확 넘어가가지고 그 2번짜리를 끊었어요. 그 2번짜리를 끊으면 1년 안에 그 티켓 2개를 소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갔다 오고 그때가 7월 달이었나 8월 달이었나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물어보는 거야. 뭐 그렇게 가고 싶진 않은데 이거 1년 되기 전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럼 난리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맞다. 난리지. 그러면은 가야겠다. 그래서 이번 또 방학이잖아요. 그 데려갔어요. 즉흥적으로 어제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오늘 가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거기를 이제 빠삭하게 알잖아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정말 없어요.
뭐 끼케아 샌드위치 뭐 이런 거 아니면 냉동 스파게티 막 오븐에 돌려주고 이런 걸 파는데 가격이 어떻다? 완전 짜증나게 비싸다. 샌드위치 진짜 바게트 막 언제 만든 거야? 막 푸석푸석하고 막 질겨가지고 막 이거 뜯으면서 빵이랑 내 이빨이 같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빵 아시나요? 그야말로 막 이거는 장발장이 훔쳤던 그 빵인가? 뭐 이러면서. 사실 여담이지만 장발장이 훔쳤던 빵은 바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빵 꽁빵이라고 진짜 대빵 크고 무식하게 생기고 맛이라고는 없는 되게 싸구려 빵 있어요. 요즘 잘 팔지도 않아. 하여튼 그 빵을 훔친 거고요. 근데 보통 막 무슨 사파라든지 뭐 애들이 보는 만화 이런 거 보면 장발장이 바게트를 이렇게 훔친 것처럼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여튼 그런 바게트, 썩은 바게트에다가 햄도 냄새 진짜 많이 나는 그런 거 끼우고 뭐 이래갖고 팔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가격은 막 그거랑 콜라도 막 싸구려 그런 거를 같이 껴가지고 이렇게 팔면서 15,000원, 뭐 18,000원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 막 자판기 커피 하나도 4,000원 이렇고 뭐 대부분의 유원지가 다 그렇겠죠. 뭐 여기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 스파게티 이런 거는 꼴에 스파게티라고 2만 원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먹으면 정말 화만 되게 나고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뭘 싸가지고 가서 파킹락 근처에 있는 공원 같은 데 앉아서 먼저 피크닉을 하고 힘을 채운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김밥을 말았어요. 아, 근데 이건 또 여담인데요. 저희가 하다 보면 여담을 많이 풀긴 하잖아요. 오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김밥을 했거든요. 뭐였냐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오이 크래미 김밥인데,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크래미가 없고 그 비스무리한 크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한국에서 제가 크래미를 먹어봐서 아는데, 뭐, 이 맛살만큼은 여기 게 좀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객관적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레시피를 여기저기를 보고, 아, 이 레시피가 내 입에 딱 맞겠다 싶어서 그대로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역시, 할렐루야.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레시피는 딱딱 주어서 쓰면 뭐 웬만큼은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서 정말 오늘 또 감사했고요. 그거 오이 크래미 김밥 뭐 매우 간단하지만 사람마다 또 하는 레시피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았더니 진짜 간단하고도 맛있었던 거는 조만간 제가 비디오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하여간 그걸 싸서 가서 먹고 그러고 이제 그 대장정을 또 시작을 했는데 진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생각한 게 내가 미쳤다고 여기를 왔지. 그 생각만 계속 하다가 끝날 때까지 나온 거예요. 많은 회환이 들고 또 많은 또 제가 이 나라에서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분노했던 그런 꼬라지들을 보면서 오늘 진짜 완전 학을 뗐습니다. 학을 뗀 이야기를 몇 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막 맘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주로 카페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진상을 피우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를 나도 한 몇 번은 인터넷에서 본 적은 있는데 기함할 만한 일. 그게 이 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 동물원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보통 애기가 많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실수처럼 물론 좀 큰 애들도 데리고 오지만 유모차에 앉혀 있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들 얼굴 보면 뭐 처음부터 썩어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나도 저랬었지. 그 왜 우리는 아무도 시키지 않은 고문을 스스로 하면서 저렇게 화가 나는 걸까?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인간들이 정말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적발한 사람만, 내가 무슨 감시원은 아니지만 적발한 사람만 한 7, 8명 돼. 애들이 뭐 뭘 싸잖아요. 아니 왜 그거를 테이블,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야외 테이블. 거기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싸온 무슨 샌드위치나 이런 먹거리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테이블 아시죠? 거기에 애를 눕혀놓고 남들이 다 보는데 똥기저귀를 갈아.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걸 정말 일곱 여덟 명을 갔어요. 너무너무 기절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 그런 짓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꼬라지를 수족관에서도 본 적 있고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 그냥 갑자기 눕혀놓고 막 가라. 그 애기는 뭐 부끄러운 게 없겠죠. 걔야 뭐 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라는 작자는 어른이고 뭔가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살면서.
그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인간도 한 명도 없어. 왜? 다 비슷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너무 인종차별주의자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 진짜 맹세코 이 나라에 와서 살기 전까지는 이렇게 인종차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하늘의 맹세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LA에서 일을 할 때는 친한 흑인이 더 많았고요. 흑인들이 진짜 소울 넘치고 너무 재밌어요. 나는 자주 가던 막티에 되게 친한 캐셔도 흑인 언니였고요. 나는 그들의 그 피부색 이런 거에 그렇게 별로 간섭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신경 쓰이지도 않고, 그리고 중동인인 경우에는 그들의 그 피부의 명도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사람이 중동인지 멕시칸인지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한 선입견도 없었고. 근데 여기에 와서 완전 또 학을 떼죠. 왜냐? 너무나 많은 테러를 소소하게 매일같이 듣고. 그럼 다 그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입견이 생기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쪽 사람인 것 같으면 약간 꺼리게 되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또 자기들 종교에 대한 그게 너무 강하고 남의 종교는 전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의 종교도 쿨하게 인정하는 천주교나 불교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가 아니면 딴 종교는 완전 사입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종교들은 저는 그건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자기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왜 남의 종교까지 왈가왈부를 하는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데 그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테러를 하니까요. 그냥 그쪽 사람들이 싫어진 거죠. 근데 오늘 그 기함할 만한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이 100% 흑인 아니면 중동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학을 떼는 거지. 근데 제가 이런 몰염치한 경우를 이날에 살면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특히 또 고속도로 이런 데서 미친 듯이 남의 차 똥구멍에 붙어서 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옆으로 비키라는 거야. 우리는 딱 지금 규정 속도대로 가고 있는데 뭐 어쩌자는 건지 받겠다는 건지. 사람이 일단 불안하니까 옆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나 때문에 답답했던 거를 또 복수를 하듯이 내 앞으로 확 끼어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면서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겪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루에 한 번은 겪어요. 차 몰고 나가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상이 되고 차만 타면 얼굴이 찌푸려지고 스트레스가 진짜 한 10,000% 올라가요. 너무 무서운 거지. 또 어떤 인간이 어떤 짓을 할까. 고속도로 같은 데는 하루도 안 막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떤 사고가 나 있어. 그게 그렇게 흔한 일입니까? 그 사고가 한 번만 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구간을 겨우겨우 비켜가면 다음번에 좀 가다가 또 막혀. 그러면 또 어떤 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어. 그러니까 차 점검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차가 퍼져. 그러면 지도 답답하겠지만 지 때문에 지금 도대체 몇 대의 차가 고통을 받는 겁니까? 집단 이기주의 끝판이고요. 개인 이기주의도 진짜 끝판인 게 이 나라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망을 가지게 된 거는 그냥 단순히 말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 말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이 선택 안 하는, 이과에서는 거의 선택을 안 했던 불어라는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하고, 또 그거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20점밖에 안 되는 걸 만점을 계속 받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대학교 와가지고 내가 패션이나 이런 거에 되게 돈을 쓰고 관심이 있고 나서부터는 프랑스제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물건은 좋아. 향수니 이런 거 뭐 따라갈 데가 없잖아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도 캘빈 클라인 향수 이런 거 쓰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프랑스제. 그냥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을 하니까. 근데 그 향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아시잖아요. 얘네가 너무 안 씻어서 냄새가 나서 그게 발달했다는 거.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답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또 이게 슬프게도 되게 부촌 이런 데 가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 꼭 딱히 되게 할렘이나 안 좋은 동네를 가야지만 안 씻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산층, 중간계층 이런 사람들이 안 씻어. 안 씻는 사람 너무 많고, 나는 동네 마트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보는데 항상 속으로 생각하는 게 머리 언제 감았을까? 그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진짜 떡이 졌으면 막 바람이 불어도 머리가 한 올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기름 먹어가지고 무거워서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데 그 사람 머리는 까딱이 없다? 어쩔 때는 스타일링 대신에 머리를 안 감는 걸 택했나? 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여기 처음에 이 프랑스라는 나라, 파리라는 동네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파리를 와보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아마 말씀드리면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 그 근처에 시떼라는 작은 아주 작은 섬이 있거든요. 파리 안에 있는 섬인 거죠. 그래서 섬이라고 생각도 들지도 않지. 너무 작아서. 우리로 치면 여의도? 그렇지만 규모는 굉장히 작은. 거기서 어떤 종족, 아주 옛날에, 거기에 이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게 점점 커져가지고 파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터를 잡으면서 이게 섬이니까 다리가 있고, 그리고 배가 오고, 그러니까 무역이 이제 발달을 한 거예요. 교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 작았던, 아주 작았던 파리가 점점 커진 거죠. 그 사람들 종족 이름이 파리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아직도 파리지라고 부르잖아요. 파리지앙을. 근데 거기서 살던 인간들이 뭐 배수라든지 화장실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걔네들은 똥 싸고 오줌 싸면 그냥 우리로 치면 요강 같은 거 그런 데다 모아가지고 2층에서 밑으로 확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온 파리 시내가 똥바다고 막. 그러고 그걸 던질 때 무슨 구호도 있었대. 밑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이 뭐 이러면 밑에 있는 사람 다 비키는 거야. 위에서 똥 떨어지니까. 그딴 식으로 더러운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물론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또 딱히 말하기도 힘든 게 센강 막 센강에서 되게 로맨틱하게 피크닉 매트를 깔고 샴페인을 깃들이고 되게 예쁜 막 피크닉 가방 밀집으로 된 거 아시죠? 그런 거 들고 가가지고 뭐 먹는 거 찍고 이러는 파리 블로그도 제가 봤거든요. 저는 진짜 어떤 코미디보다 그게 제일 웃겨. 왜냐? 그 센강의 냄새를 내가 아는데. 아니 아무리 되게 좋은 샴페인 뭐 맛있는 장봉 샌드위치 싸가면 뭐해? 그 냄새 어쩔 거냐며 오줌 똥 냄새 막 맡으면서 그걸 먹는 게 그게 무슨 운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강물 색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저는 현실적으로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기 사는 사람으로서 기함하겠는 거는 그 에펠탑 뒤에 앞이라고 해야 되나 뒤라고 해야 되나 뭐 에펠탑은 앞뒤가 없으니까 에펠탑 근처에 샹드 마르스라고 되게 큰 공원 같이 되어 있잖아요. 잔디밭. 또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텔레비에도 나오고 뭐 각종 사진에도 나오고 또 거기에 또 블로거들은 가가지고 또 피크닉 매트를 깔아. 그놈의 피크닉 매트. 그러고 거기 또 들어 누워서 햇빛을 즐기면서 잠을 자고 이러잖아요. 저는 여기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짓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거기에 정말 고양이 만난 쥐들이 득실거리고요. 한 4시부터 해가 안 떨어져도 걔네가 이제 야간조야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도 놀래지도 않아. 그냥 쓱쓱 돌아다니면서 지가 집어 먹을 거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잔디밭은 정말 쥐 오줌 똥 천지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쥐들이 그렇게 많아. 바로 집시들이죠. 롬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간들은 루마니아에서 오는 그런 정말 노숙자 뭐라고 해야 될까? 깡패도 아니고 그 종족은 진짜 죽지도 않고 완전 작년에 왔던 각설이로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또 제주도 좋아가지고 아무데나 또 터잡고서 지네끼리 집을 만들어요. 막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집 같지도 않은 집을 만들고 수도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근처에 있는 소화전 있죠? 그걸 깨부셔가지고 수도를 꺼내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인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 사람들한테 막 무슨 도네이션 하라고 되지도 않는 쪽지 막 주면서 사인하라고 막 그러면서 돈 뜯거나 아니면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소매치기, 도둑질. 근데 그게 그 에펠탑 근처가 걔네 본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 놓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 관광객 보면 나는 막 가서 깨우고 싶어. 미친 거냐고,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들어 누워 자면 정말 패스트에 걸리든지 아니면 털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되게 많네? 오늘 다 못하겠는데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와서 또 관광 오신 김에 여기가 본고장이니까 명품 쇼핑을 그렇게들 하세요. 그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그렇게 명품백을 막 살 정도의 돈을 쓴다면 택시를 타세요. 왜 그 샤넬 그 쇼핑백 이런 거 큰 거 들고서 메트로를 탑니까? 바로 타겠답니다. 바로 털리고요. 나는 안 털렸는데 뭐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고 진짜 잘 털려요. 하여튼 왜 메트로를 타는지 저는 이해 불가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국 분인데 여자분 둘이서 큰 에르메스 쇼핑백 들고 에르메스 갔다 오신 거죠. 왜 메트로를 왜 탄 거야? 그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근처로 약간 시꺼머죽죽한 인간들이 싹 이렇게 모이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저랑 제 남편이랑 일부러 그 사람들 근처에 가서 서잖아. 걔네가 접근 못하게. 그분들은 아마 우리가 지켜준 줄 모를 거야. 우리가 생색을 또 안 내기 때문에. 그것도 둘 다 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는 체 하거나 말 걸지 않습니다. 조용히 몸으로 막아주고 걔네들한테 눈으로 사인 보내고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그러면 걔네가 또 현지인이 있으면 건드리지 않거든요. 골치 아프니까. 왜냐? 우리는 경찰하고 소통이 되잖아. 그럼 지네만 불체자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타겟이야 바꾸면 되잖아. 관광객이 널린 게 빨인데 쓱 딴 데로 가요. 물론 저는 뭐 딴 인종, 중국인 뭐 이런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시안이 탄다. 뭐라고 떠드는 걸 잘 들어. 아, 한국말 쓰네? 그러면 괜히 그 근처에 가서 약간 보호막이 되어드린 적이 정말 많아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분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생색을 내보겠고요. 아, 정말 이 나라에 살면서 제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다음번 시간에 또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 중에 한 80% 정도는 그런 이민자들이나 시커먼 인간들이나 저기 중동 쪽에서 온 인간이거나 또는 집시거나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집시 빼고 도대체 왜 이 나라에 그렇게 무슬림이 많은지 왜 그것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참고 그것들을 다 안고 살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팟캐도 올릴까 하니까요. 좀 더 내밀한 이야기는 아시죠? 멤버들만 가능하다는 거 궁금하시면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